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6일 최병부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정확하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지사한테 보고했느냐,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취지로 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옥중 편지에서 부인했기 때문이죠. 자, 대략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버전이 있습니다. 우선 18일에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것, 방북 주선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을 시인한다, 요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일 옥중 편지는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한 적이 없다, 이재명 지사한테, 요 버전이 있고, 그 이전에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 사전에 보고했다, 요런 버전이 있습니다. 3가지의 버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옥중 편지는 뭐 본인이 직접 썼을 테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18일 변호인 법정 증언도 변호인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만 그 전에 이재명 지사한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를 사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각 언론 매체마다 조금씩 다를 뿐더러 그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워딩이 확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서 정확하게 어떤 워딩으로 이재명 지사한테 사전에 대납 보고했습니다, 요렇게 한 건지, 그런 취지라는 게 뭐 대납 보고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인지 어떤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대납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심지어 KBS 보도 같은 경우는 2번 보고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습니다라는 걸 보고한 듯한 맥락으로 보이는데, 옥중 편지하고 그 다음에 18일 법정에서 변호인이 얘기한 거하고의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뭐가 맞냐?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이 사람이 직접 CBS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아침신문에, 이제 이거는 변호인단을 본인이 해임하게 된 그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갑자기 아침신문에 제2의 유동규, 드디어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 하면서 다닥다닥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미 진술을 해서 라는 게 그럼 어떤 진술을 했다는 거냐? 그래서 내가 거의 문답식으로 다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이건 변호인의 얘기를 전하는 거죠.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증언을 할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방북을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이게 이제 결국은 방북비용 대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다. 그랬더니만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검찰에서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법정에서 안 세우고, 증인으로 안 세우고 저거를 하겠대요. 변호인 진술서로 대체하겠다고. 잘된 일이죠? 이러더라고요. 이거 변호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 여기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진술서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언제 냈을까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7월 11일 날 냈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의 대화는 1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구치소로. 접견 변호사랑. 접견 변호사는 지금 전화했다는 변호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찾아갔어요. 접견 변호사랑. 그랬더니만 옥중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옥중 편지는 20일에 써준 걸로 돼 있고 그 편지 날짜는 2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일 이전에 대화를 했다가 20일까지면 거의 9일 차이가 나는데 언제 갔다는 얘기인지 조금 헷갈리는 건 아닌지. 왜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찾아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는 내겠다는 거, 변호인이 이 진술서를 내겠다는 거에서 변호인이 11일 날 낸 걸로 돼 있는데 옥중 편지를 그 직후에 곧바로 받아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옥중 편지는 21일로 날짜가 돼 있고 소인은 20일자로 찍혀 있습니다. 그럼 20일 이전에 썼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뭔가 날짜를 헷갈렸나 아니면 상황을 헷갈렸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거 옥중 편지죠. 분명히 본인은 보고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대납 사실도 없고 다만 사석에서 북한 사람 많이 아니까 좀 신경 써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가 전한 이화영의 검찰 진술이 맞느냐? 지금 이화영 부인이 전한 내용이 맞느냐? 어떤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는요, 자기 입이 없습니다. 의뢰인의 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의뢰인이 얘기한 대로 법정에서 얘기하고 또 의뢰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변호사도 아니고 또 이런 남의 말을 전하는 것 뭐 이런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탄원서 얘기를 보면 탄원서는 재판부에 내야 되는데 그걸 민주당이 갖다 줬습니다. 시작도 이재명 대표님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구 말이 더 신뢰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하고 했다는 대화, 오늘 CBS에서 나와서 한 대화, 이게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화영이 검찰에서 방북비용 대납, 그 다음에 방북 요청 모든 걸 다 시인했다는 것을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확인해 준 꼴이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생기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검찰 진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한테는 다른 얘기를 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제가 보기엔 부인은 지금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 통속인 부인 앞에서는 진상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다만 본인의 죄를 좀 경감받을 수 있는 검찰 앞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지금 무너지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은 당연히 남편이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화영 본인은 아니다. 나는 변호인단 해임할 생각 없고 그리고 나는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나의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가서 특별면회하고 어쩌고 해도 이화영 전 부지사 생각으로는 당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한테 어차피 시시콜콜이 다 보고되는 내용은 가급적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어찌 보면 선의의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뭐 자기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진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 봤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 막으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쓸 테니까 그쪽에는 좀 당분간 비밀로 하고 검찰한테 과거 사실을 그리고 지금 본인이 숨길 수도 없습니다. 워낙 많은 팩트들이 나타났죠. 김성태 전 회장 그대로 진술하고 있죠. 쌍방울 임원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업 회장의 진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에 보고한 보고서 문건 있죠. 그것들이 다 일치합니다. 지금 그 일치하는 내용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부를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다. 근데 그게 언론에 보도된 대로 방북을 쌍방울에 요청을 했고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라는 것까지도 시인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나눈 대화, 본인이 실토한 그 부인이 실토한 걸 보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교하게 이재명 대표 귀에 들어갈 내용하고 검찰한테 실토할 내용하고를 약간 거리를 두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법정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다. 그리고 그것을 변호인이 본인이 법정에 가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어찌 관여할 룸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철을 이용해서 이 진술을 뒤집어 보려는 공작을 벌였는데 그것이 대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화영은 자기 부인을 점점 더 못 믿는 상황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기와 부인 사이에 있던 내용을 방송에 나가서까지 일일이 다 까발리고 마치 자기가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면, 사실은 이화영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교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부인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완전히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뭔가 남편한테 정보를 얻어서 갖다 주고 이런 걸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인 앞에서도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어제 같은 해프닝이 벌어진 거다. 참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진전이 있을까?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화영은 이화영 마이웨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기가 중요하죠.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신경이나 썼습니까? 이재명 이름 석자가 딱 나오고 자기가 지금 엄죽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지경에 처하니까 이제 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뭐 챙기는 듯, 그건 챙기는 게 아니고 공작입니다. 근데 이미 실패한 공작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